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해서 오시는 환자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치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미 치아를 다른 곳에서 뽑았어요. 근데 제대로 임플란트를 좀 이왕이면 하고 싶은데 이대로 하는 게 맞나? 그냥 기다렸다가만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데는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고, 어떤 데는 뽑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뽑고 나서 뼈 이식만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저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하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임플란트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오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칙적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런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잇몸뼈가 녹아서 일주일 전에 발치를 했는데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실제 한번 보면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이제 발치를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발치만 하셨대요. 그 치과에서는 발치만 하고 한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했나 봐요. 제가 딱 보니까 이 부분이 염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뼈가 최대한 위에까지 차주면 제일 좋겠죠. 6개월 기다려서 이 부분까지 뼈가 다 생기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부분까지 풀로 뼈가 차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웬만하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선호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발치와 보존술 이미디에이트 GBR을 같이 해 놓으면 환자분의 뼈 상태가 과거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보니까 이쪽이 뼈가 굉장히 꺼져 있습니다. 이쪽에 치아가 이렇게 없이 6개월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치아가 솟구쳐 내려옵니다. 정출이 되기 때문에 정출이 안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치아가 없다 그러면 맞물리고 있는 치아가 솟구쳐 내려오지 않도록 철사로 묶어라. 이게 이제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인데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에는 철사로 묶어서 맨 끝에 있는 치아가 못 내려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CT 상해를 보니까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곳은 여기 치아에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환면의 수직으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요 앞에는 지금 본인의 건강한 뼈가 있잖아요. 이 뒤쪽에 염증이 있었던 뼈가 없는 부위에 여기에 굳이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로 가능한 케이스였다고 하니까 환자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신경관도 가깝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바로 뼈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하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죠. 교합 평면의 수직으로 임플란트가 존재했을 때 제일 임플란트가 힘받기에 유리한데, 환자분의 과거의 치아의 방향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뼈가 녹은 거고, 그 부위는 최대한 뼈 이식을 통해서 뼈가 상반까지 생기게 유도하면 됩니다. 뼈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뼈 이식만 하고 이 앞쪽에 건강한 뼈에 임플란트를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임플란트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실밥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환자분은 원래는 6개월 있다가 임플란트 하라고 했는데 여기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 원장님 믿고 너무 미루지 않고 빨리 완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렸어요. 이쪽은 뭐냐면은 그 반대편인데, 다시 돌아가 보면 나머지 하나도 흔들리는데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도 비슷하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내버려 두면 반드시 발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잇몸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발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편은 치주 수술을 통해서 발치하지 않게끔 한 거고, 임플란트는 딱 보니까 이 앞쪽 부위에 교환면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위치에 임플란트 위치를 잡으니까 여기가 임플란트 절반 이상이 뼈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관도 이 밑에 지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관과의 거리를 띄우고 안전한 임플란트가 가능하고, 여기에 임플란트의 절반이 뼈로 잡힌다는 건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도 높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 즉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임플란트 바로
심어드리고 이쪽에 뼈 이식을 잔뜩 하고 그냥 꿰매고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잇몸 체크 2주에 보면 아직은 여기가 벌어져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피가 생성이 되고, 잇몸을 체크하고 한두 달만 지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깨끗한 잇몸으로 치유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을 이때 위에 연결하는 작업하고 본을 떠서 맞춤형 지대줄을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완성. 임플란트 위치가 발치 직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위에 들어갈 어금니의 교합 평면에 수직인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잖아요. 이 뒤쪽에 뼈 이식한 것도 뼈 레벨이 훌륭하단 말이에요. 뼈 레벨도 만약에 내버려 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뼈 레벨이 높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거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좋죠? 6개월 이상 기다렸다 해야 되나요? 라고 오셨지만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3개월 만에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이고, 이 부분에 치아가 없던 게 이렇게 치아가 생겼고, 반대편 치아는 잇몸 수술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없어서 왔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성공을 했고, 반대편은 잇몸 치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흔들림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치아를 이미 발치를 하고 오신 거죠. 치아가 뭐 이렇게 있었겠죠, 과거에. 근데 이 부분에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이미 발치를 하고 온 상황에서 언제 임플란트를 하면 좋냐, 좀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고 싶다. 제대로. 그러면 제대로의 임플란트의 기준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물감도 적고 내 원래 치아처럼 자연스럽고 음식물 안 끼고 잘 씹히는 그런 걸 다 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은 본래 자기 치아만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는 게 가장 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래 자기 치아랑 크기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제 부종교합이 있어서 치아가 엉뚱한 곳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엉뚱한 곳에 있었던 그 위치의 치아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삐뚤어지게 임플란트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상 교합인 사람들은 본래 자기 치아만큼 편했던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본래의 자기 치아의 모습, 본래의 자기 뼈의 모습을 갖다가 재현을 시켜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편안한 제대로 된 임플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삐딱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가 수직적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는 신경관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했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임플란트의 이상적인 위치가 그 밑에는 본인의 뼈가 건강한 뼈가 있었고, 이 염증이 있는 이 부위는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뼈 이식을 좀 해줘가지고 최대한 자기 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신 날 실밥 빼고 임플란트 하고 뼈 이식하고 끝내드린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리고 위에 있는 치아는 솟구쳐 내려와서 정출이 안 되게 방지를 하려면 이 여기에 철사로 묶어놓는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를 해라. 임플란트 다 했는데 갑자기 위에가 안 끼던 게 음식물이 잔뜩 낀다 그러면 치아가 미세하게 정출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출이 되면 또 그거를 갖다가 위로 올리기 위해서 부분 교정을 한다거나 크라운을 깎아야 되는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철사로 묶어서 막아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진단을 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상적인 위치에 뼈가 없어요. 초기 고정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뼈 이식을 먼저 했을 거예요. 뼈 이식을 먼저 해서 뼈의 레벨이 높아지는 걸 도모하고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형태로 갔을 것 같고요. 그냥 6개월 자연 치유되는 거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뼈가 녹았던 게 여기 위에까지 이 부분을 다 제대로 뼈가 이상적인 위치까지 뼈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뼈 이식을 하거나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뼈 레벨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고 나셔서
본래 자기 치아 같은 느낌의 편안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일타 닥터코즈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